교재 146쪽에 나와 있는 2015년도 3회 시험입니다. 작년 11월 28일 날 시행했던 시험인데요. 시험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쉬운 거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건데 비슷하잖아요. 문제 유형은 첫 번째는 입력하는 문제, 두 번째는 서식 설정하는 문제, 세 번째는 고급 필터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 문제가 나왔고, 분석 작업에서는 시나리오 나왔고, 피벗 테이블 나왔고, 그 다음에 매크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차트 문제 나왔고, 차트가 기존에 있는데 얘를 이제 변경하는 거죠. 모양새를,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처음부터 가서 데이터 입력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입력은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입력하는 연습 좀 해야 되니까는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말, 영문,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글자인데 글자 중에는 반복되는 동일한 글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11월 6일, 11월 6일 뭐 이렇게 11월 28일 하고 동일한 문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문자를 반복해서 입력하는 방법들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입력할 때는 이렇게 하죠. 지혜 12번째까지 이렇게 블록을 잡아놓고 입력을 하면 수월해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합니다. 한번 잠깐 보세요. 처음 데이터 입력하고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죠.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엔터를 쳐서 내려가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번 나오죠? 홍천도 3번 나왔고 부산도 3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목포, 그러니까 목포를 3번을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목포를 처음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목자만 입력하면 나머지 포자가 자동 완성이 돼서 나와요. 엑셀에 있는 기능처럼. 이제 그런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입력하는 난이 나오는데, 영어랑 우리말이랑 같이 반복돼서 나오면 아주 답답해요. 힘들어요. 우리말, 영어 막 알아서 바꿔야 되니까는, 그렇다고 이거를 자동 채우기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대략 (2003-다) 대략은 비슷하게 올라가네요. 예, M-3001-가 그 다음에는 M-3001-나. 예, 이게 3003-다. 블럭 잡은 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그냥 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블럭을 잡고 나서요. 블럭을 잡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그 다음 칸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엔터를 치면 돼요. 엔터를 치면 되는데 우리가 입력을 하거나 잘못했을 때 수정을 해서 키보드를 움직이잖아요. 그럼 블럭이 깨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놨잖아요. 엔터를 치면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 썼을 때 키보드를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블럭이 깨져요. 근데 이게 저는 오랫동안 이 습관이 돼 있고 예전부터 하던 습관이니까 이게 편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편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편한 대로. 처음에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입력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입력을 해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다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입력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알맹이만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맹이 입력할 때 이제 블럭을 잡죠, 사실은. 그래서 엔터를 치면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쓰고서 그냥 예, 엔터를 치면은 마우스나 키보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숙달이 안 되시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오히려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세요. 내 편한 대로. 시험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지우 용인가요? 웅이요. 전진웅? 네. 김한무 예. 최여진 다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여기가 조명이요. 안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예. 뭘 하나 빼먹었다? 신상 2번 쳤네요. 박서준 도서원인가요? 서울 신상흰 예. 자, 그 다음에 날짜는요, 이대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뭐 11 빼기 6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짜 쓸 때가 제일 불편해요. 이건 날짜도 다 똑같이 한 다음에 날짜만 바꾸 고치면 안 돼요? 어? 다 똑같이 쫙 11월 6일 쓴 다음에 셀서식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아니 컨트롤 그 플러스 나오게 해가지고 컨트롤 키 복사를 해서 하는데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두 숫자만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 편하신 대로 바꾸시면 돼요. 예. 근데 제 경험에 의해서는 이게 편해요. 자, 이렇게 다 입력하면 몇 개를 입력했냐면 우리가 70개 입력했어요. 5점 줘요, 5점. 근데 시험에서 이거 입력하는 거 포기하고 그 다음 문제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와요? 이 이 문제랑 다른 문제 푸는 거니까. 기본 작업 2번하고 기본 작업 1번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ITQ라는 자격증은요, ITQ라는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ITQ 자격증은 처음에 입력을 해서 그걸 갖고 작업해요. 입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만 돼요. 근데 커말 자격증은 입력을 안 해도 돼요. 입력하려고 5점 따로 주고 나머지 데이터는 다 매번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린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입력하는 거는 만약에 글자가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감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70개를 는 하나 0.0714286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개를 틀리면 이게 70개인데 는 40개를 맞췄다고 가정을 하면 2.86 정도 주는 거죠. 2.86. 근데 만약에 반쯤 쓰고 반을 아예 못 쓰면 아무것도 안 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못 썼어요. 이만큼을 못 쓰면 쉽게 말해서 여기에 지금 40개 입력한 셈이거든요. 40개 입력하면 2.857, 2.86 정도 준다고. 그러면은 그냥 그러니까 반올림 처리해서 합격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줬더니 69.7 그렇게 나오면 70점 이상이 안 되면 무조건 불합격이니까 그때는. 시간 되는 대로 쓰다가 예, 예, 예. 시간 남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입력하지 마시고 저기 차트까지 다 끝나고 났더니 한 5분 남았어, 한 3분 남았어. 그러면 그냥 가기 아깝잖아요. 그럼 뭐라도 그러니까 글자 입력하는 것보다 숫자 입력하는 게 빠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만 빨리 쳐놓으면 1점이라도 받고 2점이라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기본 작업 두 번째 겁니다. 상공 반점 매출 현황 표에서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네. 상공 반점 표에서 라고 나와요. 편한데. 자, 그 다음 A의 첫 번째부터 F의 첫 번째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바탕체. 바탕하고 바탕체 다릅니다. 달라요. 뭐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크기는 18, 굵고 기울이고. 예. 자, 보여드릴게요. 아래 한글에다 놓고 한번 보여드리면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글꼴을 바탕체를 쓰세요. 그런데 바탕을 했으면 지시상 불이행이니까 무조건 틀린 거고요. 바탕체와 바탕은 모양새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로 써볼까요? A, B 이거는 바탕체로 한번 써볼 거고요. 이건 바탕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차이가 나나 먼저 보세요. 얘는 그러니까는 궁서 궁서체, 도둠 도둠체, 바탕 바탕체 같은 개념이에요. 자, 하나는 바탕체고요. 하나는 바탕으로 할게요. 그냥 바탕. 우리말일 때는요. 우리말일 땐 똑같아요. 그렇죠? 변동사항이 없어요. 자, 영문일 때 한번 볼게요. 영문일 때. 요거는 이제 숫자일 때고요. 숫자일 때고. 영문일 때는요. 많이 차이 나죠? 많이 차이 납니다. 저는 I자 같은 경우는 요렇고요. W자 같은 경우는 어떤가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서른, 마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40글자예요 자, 이제 이거를 똑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요거는 바탕체, 얘는 바탕. 채자가 붙은 거예요. 이거는요. 채자가 붙은 거. 채자가 붙은 거는 똑같아요. I자나 W자나 똑같아요. 근데 채자가 안 붙은 애들은 I는 좁고 W는 넓잖아요. 넓으면 넓은 대로 보여주고 좁으면 좁은 대로 보여주지 않은 게 채자가 붙은 거는 그런 게 어딨어? 똑같이 보여줘야지 하는 거고, 채자가 없는 애들은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의미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말일 때는 채가 붙으나 안 붙으나 사실은 곧 뭐 명조체, 바탕체, 굴림체, 공서체 동일해요. 근데 이제 숫자하고 영문자 쪽이 좀 달라요.
영문자 쪽이 특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소문자, 대문자 특히 더 많이 차이 나고. 근데 일단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바탕치 하라고 하면 해야지, 뭐 바탕이라고 하면 틀린 거니까 그거는 방법이 없고, 모양이 어쩌고 저쩌고 떠나서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이게 세 번째부터 F 세 번째는 셀 스타일. 여기 있네, 셀 스타일. 여기 강조색 2 가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C4부터 D15까지는 쉼표 스타일. 맞죠? 예. 그 다음에 E4부터 E15번째까지는 컴마 뒤에 원자 나오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샵 콤마 샵샵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콤마 샵샵 0 다음에 원자 쓰면 돼요. 원자. 사용자 지정 서식을 가라고 했으니까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넣어주는 건 샵 콤마 샵샵 0이고, 그 뒤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하는 거는 무조건 메시지만 써주시면 돼요. 원래는 따옴표에다 쓰는 거지만 따옴표 안 써도 우리말일 때는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2의 다섯 번째, 여기다가 메모를 삽입하고 효자 메뉴, 이거 지워야 되겠죠? 효자 메뉴. 그 다음에 이 서식 박스를 가서 컨트롤 1번 맞춤에 가서 자동, 그리고 얘를 항상 표시 숨기기 누르면 항상 나오는 거죠. 항상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체 영역에 대해서 테두리 선을 그려준다. 오케이. 문화공연 예매 현황이라는 표에 있는데, 공연 요금이란 글자하고 예매량이란 글자가 두 개가 있는데, 얘를 복사해서 A 18번째에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본래는 고급 필터에서는 이 글자랑 동일한 글자만 쓰시면 돼요. 공연 요금이라고 쓰고, 얘가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가운데 정렬이든 왼쪽 정렬은 상관없어요. 예, 뭘 해도 상관없는데, 잘못해갖고 뭐 예매량 뭐 이상하게 글자가 들어가면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복사해서 붙이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겠냐, 복사해서 붙이는 게 가장 좋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 이면서 그랬으니까 그거 하나 갖다 2만, 이면서 같은 줄에 그거 하나 갖다 1000, 요렇게 조건을 걸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요 안에다가 조건을 걸어 놓고 하는데, A 22번째도 출력을 해야 되니까, 자, 고급 필터는 반드시 원 데이터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 놓고, 블록을 잡는 게 가장 좋은데요, 블록을 안 잡아도 요 정도는 해결을 해요. 자,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그 복사되는 위치는 22번째라 그랬고, 조건의 범위는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되겠죠. 그랬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2만 이상, 1000 이상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뭐뭐만 출력하시오 이럴 때 있거든요. 구분, 공연명, 공연일자, 예매량, 예매 순위만 출력하시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연 요금은 빼고, 그러면 나머지만 그 원하는 것만 복사해서 미리 출력을 해 놓는 거예요. 미리 여기다 해 놓고 나서 똑같아요. 고급 필터에 가서 똑같이 하는데, 이때 복사되는 위치가 아까는 빈 공에도 클릭했지만 이렇게 원하는 항목만 출력하라 그러면 미리 입력해 놓은 거를 블럭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면은 원하는 항목만 출력이 된다 하는 거죠. 우린 다행히도 그냥 A 22번째다 클릭해서 다 출력했으니까. 잘못 결과가 나오면은요, 블럭을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아예 줄 자체를 블럭을 잡아서 삭제해 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잘못 출력된 거를 막 어떻게 꾸미다가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커말 공부를 하는데 자격증 시험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일부러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입력하는 거예요. 처음에 답을 맞추는 방법만 공부하지 답이 잘못돼서 고치는 방법을 설명드리거나 이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가 않아서 딱 한 번에 답을 맞춰야 된다 라는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차트는 뜯어 버리고 새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기존에 이거 고쳐야 되니까. 피벗 테이블도 잘못 만들어진 건 뜯어 잘라버리고 고치면 되고, 지금처럼 고급 필터도 잘라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매크로도 그렇게 하면 되고, 매크로는 매크로 보기 상자에 가서 Alt F8번 눌러서 잘못된 매크로 삭제해버리면 되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계산 문제로 넘어가나요? 1번 문제는 뭐냐면은 평균,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2의 세 번째부터 2의 10번째까지 평균이 80점대인 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 계산하는 거죠. 여기다가 평균 점수가 80점대인 학생이 몇 명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 80점대라는 말 뜻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80 이상 90 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80 이상 90 미만이라는 거를 어떻게 조건을 걸 거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count if로 계산하는 방법하고 count if s라는 조건으로 이 함수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책에는 average if s 평균 아니고 count if s 개수 맞고 sum if s 합계 아니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갖고 하는 건데, 우리 책에서는 count if s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냐면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범위, 조건 이렇게 쓰는 거고요. 서로 방법이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는 count if s 가로 열고 범위는 뭐다? 평균이죠. 평균이에요. 그 조건은 뭐다? 8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다?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은 뭐다? 90 미만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요. 자, 80점 이상 되면서 80점 평균이 80점 이상이 되면서 평균이 90점 미만인 경우를 개수를 세봐라. 이게 이제 80에서 90 사이에 있는 80점대 인원수를 빼내는 거죠. 그러면 count if s,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뭐다? 2의 세 번째부터 2의 10번째 중에서 크가 나갔다 80, 2의 세 번째부터 2의 10번째까지 중에서 작다 90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는. 근데 예전에 이제 count if를 가지고 시험을 낸 적도 있어요. 우리 여기 이 책에 본 교재에 보면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쓰면 돼요. 는 count if 평균 그리고 80 이상 빼기 count if 평균 90 이상 는 count if 2의 세 번째부터 2의 10번째 중까지 그거 나갔다 80 빼기 count if 2의 세 번째부터 2의 10번째까지 크다 그거 나갔다 90. count if 함수를 쓸 때는 한 번으로 계산이 안 돼서
예, 두 번에 걸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두 번에.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한번 써볼까요? 는 count if s 우리말로 썼는데 가로 열면 영어로 바뀝니다. 자, 이 동네에서 크거나 같다 80 그리고 이 동네에서 작다 90 그러니까 8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90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것만 개수를 세봐라. 자, 예, 근데 여기 하나 둘 세 명인데 뒤에다 명자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자를 붙이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명자를 붙이라고 해서 명자를 붙였습니다. 예, 뒤에다 붙일까요? 그냥 이렇게. 예. 이건 뭔가요? 이번 문제는 하프 마라톤의 기록이 i의 세 번째부터 i의 10번째인가요? 11번째네. 마라톤의 기록에서 빠른 3명은 입상,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함수? if하고 스몰. 자, 이거죠. if 조건을 물어봐서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 두 가지가 있던데, 여기서 참이라는 건 뭐죠? 입상이고요. 그렇죠? 입상 이거고, 거짓은 뭐다? 공백이죠. 공백. 자, 그럼 조건은 뭐죠? 빠른 3명이죠. 빠른 3명. 뭐야? 빠른 3명. 자, 그러면 if 빠른 3명을 어떻게 물어볼까 하는 거예요. 빠른 3명이라는 거, 등수를 가지고 3등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기에 등수를 매기려면 랭크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빠른 3명이라고 말하는 거는 제일 빠른 애, 제일 작은 거 1등, 제일 작은 거 두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로 작은 것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작은 기록보다 작거나 같으면, 혹은 네 번째로 작은 기록보다 작으면, 그게 흔히 말해서 빠른 3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입상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하면 되는데, 자, if 내가 i의 세 번째가 작거나 같다. 스몰 i의 세 번째부터 i의 11번째. 여긴 당연히 달러가 들어가야죠. 보다 작거나 같으면 3명 안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3명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이제 여기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3명이라는 뜻을 여기다 안 썼네. 3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입상이고 아니면 공백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하고 같다? 작다 4등. 이렇게 네 번째로 작은 것보다 작으면 첫째, 둘째, 세 번째로 작은 거니까, 이렇게 작거나 같다를 쓰고 3이라고 쓰나 작다라고 쓰고 4라고 쓰나 답은 동일해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 답을 안 썼네요. 답을 한번 써볼까요? 네, 실명만 입상 나왔네요. 그렇죠? 차량 오부제 차량번호는 A의 15번째부터 A의 24번째 차량번호와 운행제한 요일표를 이용하여 쉬는 요일을 표시하시오. 자, 여기서는 차량 번호의 끝자리를 가지고 1 혹은 6이면 월요일인가요? 1 또는 6이면 월요일이고 2 또는 1 또는 5가 아니라 6이네. 그렇죠? 1 또는 6이고 2 또는 7이면 화요일이고 3 또는 8이면은 이거는 수요일이고 4 또는 9면은 목요일이고 그 다음에 5 또는 0이면 이건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오브제를 풀어줘야죠. 놀러 다녀야 되니까. 예. 이게 5의 배수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질 수도 있어요. 5의 배수. 그래서 나머지가 1이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월요일이고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2면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면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4 이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별것 생각을 다 해봐야 되는데 여기 있네. 끝번호표가 1 그럼 월요일 걸리고 6 그럼 월요일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찾는 거니까 Vlookup 함수 쓰면 되겠네 뭐. 예. Vlookup 함수 쓰면 되고 차량 끝번호를 써야 되니까 요 끝자리 있는 걸 갖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라이트 함수 쓰면 되겠죠. 이걸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는 Vlookup 가로 열고 차량 번호 끝자리 그리고 참조표 그 운행제한 요일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요일 가져와야 되니까 2 옵션은 뭐 써야죠? 반드시 일치하는 거,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왜? 0이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뒤로 갔잖아요. 오름 차순이 돼 있을 때만 비슷하게 일치해요. 근데 0이 끝으로 가는 바람에 반드시 일치. 뭐 쓴다? 0.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차량 번호는 뭐다? 라이트 함수 쓰고 A의 15번째 컴마 1 그 다음에 참조표는 T의 15번째부터 2의 24번째까지 그렇죠? 이건 달러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뭐 써볼까 여기다가? 맞아 들어가나요? 5, 9, 3, 0, 0, 9 맞네요. 이렇게 되면 답이 맞는다. 4번 문제는요. 입사일로부터 오늘날까지 근무일수를 계산하라는 건데요. 데이스 360이라는 함수하고 투데이라는 함수를 쓰라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근무일수 계산 못합니다.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예. 그냥 날짜에서 날짜를 빼주면 좋은데 자,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며칠 동안 근무했는지 계산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빼주면 돼요. 제일 좋은 건 빼는 겁니다. 언제? 오늘 날짜에서 이 날짜를 빼면 돼요. 근데 빼는 건 함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날짜와 연관된 날짜와 날짜의 간격을 계산하는 함수가 있긴 있는데 함수 마법사, 함수 목록표에 없기 때문에 천상 이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데이스 360 가로 열고 작은 날짜, 큰 날짜. 함수를 쓸 때는 무조건 이렇게 써요. 사실 여기 옵션이 하나 있어요. 옵션이 뭐가 있냐면 미국 방식으로 쓸 거냐 유럽 방식으로 쓸 거냐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미국 방식 쓰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을 안 쓰면 미국 방식이 돼요. 이거는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무조건 함수에서는 날짜가 작은 날짜가 앞에 와요. 작은 날짜가 뭐죠? 입사일이죠. 입사일이 옛날 날짜고 큰 날짜는 뭐예요? 오늘날이죠. 오늘날이 지금 날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입사일은 뭐다? I 15번째. 오늘날은 뭐다? 투데이. 투데이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요. 자, 요 괄호가 두 번 나왔는데 다른 게 요 괄호랑 묶여서 괄호고 끝에 있는 괄호는 뭐다? 데이스 360이라는 괄호 앞에 있는 거고. 그러면 답은 나오는데요. 문제가 좀 있어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데이스 360은 1년을 360일로 한 달은 30일로 처리하는 특성이 있어요. 2월달도 30일이고 1월달, 3월달 이런 데도 다 30일이에요. 29일, 뭐 31일 이런 게 없고 무조건 30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월달도 30일이 나오기도 하고 다 그래요. 사실은 데이스 360을 어떻게 쓰는가 쭉 이래저래 참고를 보니까는요, 급여 계산할 때 내가 3일날 들어왔어. 그러면 말일까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일까지. 그러니까 전날, 다음 달 전날까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5일간 일했다고 뭐 예를 들어서 1월 3일날 들어와서 2월 3일이면 한 달이고 2월 3일에서 3월 3일까지면 뭐 28일이고 이게 안 따지고 무조건 한 달로 따지거든. 30일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럴 때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뭐다? 는 작은 날짜,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 이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날짜에서 날짜만 빼주면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는 365일로 따져요? 그럼 365일이 될 수도 있고 366일이 될 수도 있고, 그건 해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28일이 될 수도 있고 29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정확한 날짜죠. 사실은 날짜를 계산할 때는. 급여를 계산할 때는 데이스 360을 많이 쓰지만은 비디오 테이프 빌려갔어. 언제 반납했어. 며칠간 빌려갔느냐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땐 데이스 360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날짜에서 날짜를 빼주는 거예요. 근데 빼주니까 이건 연산자잖아. 뺄셈으로. 함수가 아니잖아. 시험에 낼 수가 없잖아요. 뺄셈만 갖고는. 그래서 데이트 360을 쓰긴 쓰는데 저는 더 좋은 거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데이트 diff.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엑셀에서 말하는 비장의, 예. 근데 이게 여기 없어요. 여기에 없습니다. 함수 목록 안에 없어요. 뭐가 없다? 요 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이거 알고 나면 되게 좋아요. 자, 이런 거예요. 데이트 디퍼런스. 데이트와 데이트 사이의 디퍼런스, 차이를 계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작은 날짜, 큰 날짜 쓰고 y.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m d ym md. 또 하나가 있는데 6개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연수만. 이거는 월수로 월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수로 표시. 이거는 연수를 제외한 월수. 이거는 월수를 제외한 일수.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아이는 8개월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있고요. 우리 아이는 1년 6개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달라요. 이거는 코드를 뭐를 썼다? M을 쓴 거예요. M 옵션을 쓴 거예요. 이거는 1년 6개월이니까 따로따로 써야 돼요. Y 옵션하고 무슨 써준다? YM 옵션을 쓰는 거예요.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그냥 는 뺄셈으로 처리해 볼게요. 뺄셈으로 처리하면 는 today 에서 빼기 입사일을 빼주면 이건 그냥 숫자로 써볼게요. 숫자로 차이가 나죠? 1년을 360으로만 따지니까 차이가 좀 나잖아요. 이건 뺀 거예요. 자, 이거는 는 데이트 diff 여기에 작은 날짜는 입사일이죠. 그래서 큰 날짜는 today죠. 이거 옵션이 빠졌네. 옵션이 뭐로? day. 이거는 이제 day 옵션 쓴 거예요. day 옵션. 똑같죠? 똑같아요. 뺄셈이나 day나 똑같은 거예요. 며칠에서 며칠 뺀 거니까는. 자, 근데 이제 연수, 월수, 개월수죠. 개월수. 여기는 이제 년 빼기 월수. 년은 빼고 월수만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며칠 일했는지, 몇 년, 몇 개월, 며칠 일했는지 어떻게 계산해요? 일반적인 계산을 하면 뭐 365로 나눠야 돼요? 365로 나눠야 돼요? 뭐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데이트 diff 가로 열고 작은 날짜 콤마 today 콤마 y 이 사람 6년 됐어요. 만 6년이 넘었어요. 이 사람은 M 쓸게. M 자, 이거를 빼서 아니다. 자,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은 77개월 일했대요. 그러니까 6년 5개월 된 거예요. 6년 5개월 동안 근무한 거고요. 통틀어서 77개월 일했어요. 나머지 며칠은 빼고 117개월 일했대요. 9년 9개월 일한 거죠. 그렇죠. 9년 9개월. 그래서 제가 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1988년 11월 11일서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라고 했거든. 강의를 시작했어요. 28년 1개월 일했어요. 337개월, 만 260일 계산해서 만 260일 강의했단 말이야. 제 홈페이지 가면 딱 이렇게 떠요. 제일 앞에. 예,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28년 1개월째. 337개월 된 거죠. 그렇죠. 꽤 많이 했어요. 강의한지.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그렇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 안 했으니까. 저는 토요일날 일요일도 일을 했거든요. 쉰 적이 며칠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 쉬었어. 좀 1년에 토요일 일요일 100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5번 10번 쉬었나? 하여튼 계속 일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 있는데 하여튼 함수의 뜻이 그런 거다 하는 거. 데이360이라는 함수를 쓰는 방법. 자, 홈런이 여기서 말하는 홈런은 C의 28번째부터 C의 36이네요. 홈런이 40개 이상, 선수들의 삼진 2에 28부터 2에 36까지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카운트 이프, 조건부 개수, 썸이프, 조건부 합계, 카운트, 에버리지 이프, 조건부 평균. 이거 쓰면 되겠네요. 에버리지 이프. 이걸 사용하면 딱 되겠네요. 그렇죠. 는 에버리지 이프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죠? 홈런이죠. 홈런. 조건은 뭐죠? 40개 이상이죠. 평균 구할 범위는 뭐죠? 삼진이죠. 삼진의 평균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홈런은 C의 28번째부터 C의 36까지고 40개 이상이니까 크가 나갔다 40이라고 쓰면 되고, 삼진은 뭐다? 2의 28번째부터 2의 36까지. 그러네. 한 번만 쓰고 말 거잖아요. 달러 안 들어가도 되죠. 그렇죠? 자, 홈런이 40개 이상의 사람 하나, 둘, 셋, 넷, 4명 있는데, 예, 평균 112. 밑에 나오네요. 맞네요. 112. 교재 148쪽에 나와 있는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분석 작업에서 시나리오에는 매번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할 일이 셀 이름 정의하는 거. 셀 이름 정의는 이제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처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입력이라고 말하기가 좀 표현 이상하지만 회원 15%와 비원 20%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되면은 출력은 뭐가 결과가 바뀌느냐 이거죠. 그 요소를 바꿔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시나리오 입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요약을 해야 되겠죠. 시나리오 요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결과의 위치예요. 위치. 문제지 보니까는 바로 앞에 위치하는 건지, 앞에 위치하는 건지, 뒤에 위치하는 건지, 이것도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바로 앞에 위치하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부정은 앞으로 들어가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자, 먼저 책에서는 B20번째 셀에다가 회원 할인율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C15번째는 비회원 할인율이죠. 비회원 할인율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I 16번째는 판매 총액 총계라고 입력을 해놔야 돼.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등록하는데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셀 이름을 정의해야 되는데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데이터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 여기에서 저 비율 할인율, 회원 할인율, 판매 총액 통계 잘못 썼네요. 제가요. 총계라고 쓴 통계라고 썼나봐. 얘를 이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통계가 아니라 총계인데 그렇죠. 총계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이름 관리자에 가서 선택 후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시나리오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두 개를 블록 잡고 입력하시면 좋아요. 얘가 변경될 사항이니까. 예. 자,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인데 이때 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블록이 잡혀 들어가요. 만약에 이제 다른 데를 클릭한 상태에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면은 이때 변경되는 셀을 다시 고쳐야 돼요. 뭐 한번 고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상관은 없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상 이때 변경되는 셀은 수정을 했고요. 자, 확인 누르고 0.15가 아니라 0.25 또는 20%라고 쓰셔도 되고 0.2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다음에 추가 눌러도 되고 지금 바로 추가 눌러도 되고 여기는 할인율 인하 변경되는 셀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아까 고쳤으니까 할인율 인하. 여기는 10% 여기는 5% 0.05라고 쓰셔도 되고 5%라고 써도 돼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요약할 겁니다. 요약 버튼 누르면 이때 변경되는 셀은 끄트머리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그럼 분석 작업 1번 앞에 이렇게 오래 걸리죠? 네, 분석 작업 1번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 생겼어요. 정확히 글자가 맞았는지 회원 할인율, 비회원 할인율 맞고 할인율 인상, 할인율 인하 맞고 그렇죠? 이건 시나리오 이름이고요. 이건 셀 이름이고 이건 시나리오고요. 시나리오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현재 값은 시나리오가 아니죠. 회색만 시나리오입니다. 흰색은 현재 값이라는 거고 이때 셀이 2개, 하나 둘 셋, 3개가 변동된 거죠. 그래서 입력이 2가지가 들어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시나리오를 잘못 망쳤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셀 이름을 정의하고 들어가는데 이걸 못했다.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부 하기 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셀 이름 정의는 시나리오를 먼저 입력하고 나서 나중에 셀 이름 정의해도 됩니다. 시나리오 요약하기 전에만 하시면 돼요. 근데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시나리오 요약을 삭제하시고 얘를 삭제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름 상자가 이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죠. 확인하고 여기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요약 버튼 눌러서 처리해주면 결과가 다시 나온다. 그 다음 문제는 피벗 테이블이네요. 자, 이쪽 동료에다 블록 잡으셔도 되고 클릭해 놓으셔도 되고 삽입 피벗 테이블 납품 업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넣기 전에 기존 워크시트 어디다가 오른쪽에 있네요. A 22번째 A 22번째에다 출력하라 그러네. 자, 납품 업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보고서 필터에다 넣어놓고 제품명은 행에다가 납품일은 열에다가 시그마 값에는 납품 수량과 납품 총액의 각각의 합계를 계산했네요. 자,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요약에 가서 행과 열의 총합계 표시는 각각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오른쪽에 가보면 디자인에 가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 이 결과는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숫자 범주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교 이걸 하래요. 그 홈에 있는 쉼표살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 범주에 가서 하래요. 숫자 범주. 여기서 숫자 범주에 들어가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컨트롤 1번 누르면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시면 편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다 풀어본 거죠. 그래서 매크로 작업. 이건 뭐죠? 학과별 총원의 학과별 합계를 구하는 건가요? 총원이라는 게 합계를 구한다는 말 맞죠? 그렇죠? 자, 직사각형이 어디 있나 볼까요? 지금 교재 B 12번째에다가 C 13번째 여기다가 삽입 도형에 가면 직사각형을 Alt키 눌러서 그려야 정확히 그려져요. 그게 총원이라고 쓰고요. 총원이라고 쓰고 얘를 딸깍 누르면 총원이 계산되는 매크로를 만들라는 거죠. 직사각형을 그려 놓으래요. 어디에다가 셀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Alt키 눌러서 그리면 정확히 들어가고요. 글자를 입력하래요. 글자 입력하시고 그때 이 도형을 클릭을 하면은 매크로가 작동이 되게끔 하라 하는 거죠. 이때 매크로 이름하고 이 글자하고는 같아요. 매크로 이름은 총원이잖아요. 총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자도 총원이에요. 예. 자,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할 거고요. 총원이라는 매크로를 만들 겁니다. 총원. 기록. 확인. 자, 클릭하고 눈썹 가로 열고 블럭을 잡고 엔터 치고 자동 처리를 쫙 하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자, 그러면 이거 누르면 촥 답 나왔네요. 그렇죠? 자, 이걸 누르면 탁 나왔어.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A 세 번째부터 I의 세 번째 제목 영역에 대해서 치우는 빨간색으로 칠하고 노란색 글자로 노란색 글자 서식이라는 매크로래요. 그리고 E의 12번째부터 F의 13번째까지 여기다가 단추를 그려 넣을 거고 서식이라는 글자를 입력하래요. 자, 그러면 개발도구서 삽입에 가서 단추를 Alt키 눌러서 그리고 지금은 글자를 못 고치니까 그대로 두시고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고 서식이라고 쓰고 기록 확인. 자, 얘들을 블럭 잡고 나서 채우는 색깔은 표준색이 빨강, 글자 색깔은 노랑. 끝났네요. 그렇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자, 이제는 얘를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편집에 가가지고 서식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원래 색깔이 이랬었고 이랬었는데 이걸 누르면 탁 하니 색깔이 변하더라. 또 얘도 탁 한번 누르면 답이 나오더라. 오케이. 그 매크로까지 다 완성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볼까요? 차트는 여사원들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이 들어가게끔 하래요. 그러니까는 하반기 356 컨트롤 키 누르고 390 176 또 284 319 얘들이잖아요. 여직원들에 대한 하반기 점수. 자, 컨트롤 C 복사하고 차트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러면 들어가요. 차트 문제에서 원하는 항목을 블럭을 설정한 후에 복사 그리고 차트에다가 붙여넣기 누르면 항목이 추가된다. 1번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1번은 이제 다 해결 본 거죠. 자, 2번 문제는 레이아웃에 가서 제목을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안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 위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사원 영업실적 현황이라는 제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공소체 글꼴색은 표준색의 주황 채우는 색은 파랑 이렇게 하래요. 자, 그 다음에 왕정현이라는 직원이 있네요. 이 직원에 대한 점수를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자 보세요. 처음에 왕조연을 클릭했더니 왕조연에 대한 상반기가 다 선택됐어요. 이때 왕조연만 다시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고 레이블 추가. 그 다음에 왕조연의 하반기 클릭하면 빨간 게 다 선택되죠. 왕조연 거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왕조연 거만 선택되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이렇게 올라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갑축 요 끄트머리를 컨트롤 1번 누르고 최대급 얼마? 500 주단위는 고정 얼마? 100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전체를 선택하는 거죠.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그림자에 가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안쪽은 안쪽이라고 뜨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깥쪽은 바깥쪽 어리라고 얘기를 안 해요. 바깥쪽은 오프셋 이렇게 하고 나와요. 오프셋 클릭하고 테두리 스타일을 뭐로? 둥글게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처리하고 테두리 스타일에 와서 둥글게 그러면 오른쪽 아래가 둥글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그림자가 모서리가 둥글게 지금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그림자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다 해결 본 겁니다.